건강 재벌. 요즘 같은 건조한 날씨 속에 만성 비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아침마다 코가 막히고 재채기와 두통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면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성 비염은 단순한 코 감기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약을 먹어도 그때만 증상이 가라앉을 뿐, 계속해서 날씨의 변화마다 괴로운 비염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만성 비염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비염 완화와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공유해 드릴게요. 평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120세까지 건강하게 건강재벌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감사드립니다. 만성 비염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만성 비염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성 비염은 코 점막에 지속적인 염증이 생겨 코막힘, 콧물, 재채기 등의 증상이 3개월 이상 반복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보통은 알레르기나 환경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생활 습관, 음식, 스트레스 등도 비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인은 알레르기 반응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 등. 환경 요인은 미세먼지, 건조한 공기, 실내외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생활 습관은 수면 부족,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비중격 만곡증 등으로 코 내부 구조에 이상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뒤중격 만곡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비중격 만곡증이란, 비중격이란 코의 가운데를 나누는 뼈와 연골 구조를 말합니다. 비중격은 코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 벽입니다. 그런데 이 비중격이 휘어져 있다면 한쪽 콧구멍이 좁아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바로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왜 비중격이 휘어질까요? 비중격 만곡증의 원인. 선천적 원인, 태어날 때부터 휘어진 경우, 외상 사고나 충격으로 손상된 경우, 성장 과정 얼굴이 비대칭적으로 자라면서 휘어진 경우. 사실 전 인구의 약 80%가 뒤중격 만곡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증상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3. 비중격 만곡증의 주요 증상.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쪽 코 막힘. 양쪽이 아닌 한쪽만 막힌다면 의심해 보세요. 둘째, 호흡 곤란. 운동 중 숨쉬기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코골이. 공기가 원활히 지나가지 못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합니다. 넷째, 빈번한 코피. 비중격이 자극을 받아 코피가 자주 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두통 또는 얼굴 통증. 코 주변 압력 변화로 인해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비중격 만곡증을 방치하면. 비중격 만곡증을 방치하면 여러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만성 비염 및 부비동염. 코가 제대로 환기되지 않아 감염에 취약지고. 둘째, 수면 장애.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돼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만성 두통. 코 주변 압력 변화로 인해 두통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 재벌. 만성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 만성 비염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심할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꾸준히 나타난다면 만성 비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코막힘, 맑은 콧물이 자주 흐름, 아침에 심한 재채기, 두통, 집중력 저하, 목 뒤로 콧물이 넘어가는 후비루, 후각 감소 또는 상실. 이제 이 고질적인 증상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만성 비염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법. 첫째, 코 세척 생리식 염수를 활용하기. 가장 효과적이면서 간단한 방법은 바로 생리식 염수로 코를 세척하는 것입니다. 코 세척은 코 안에 쌓인 먼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점액을 제거해 주어 코 점막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국에서 생리식 염수를 구매하거나 따뜻한 물과 소금을 섞어 직접 만듭니다. 코 세척기를 사용해 부드럽게 코 안을 세척합니다. 하루 1번에서 2번 꾸준히 하면 효과적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자주 세척하면 점막이 약해질 수 있으니 과용하지 마세요. 둘째, 가습기로 실내 습도 유지. 건조한 공기는 코 점막을 자극해 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면 코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 물을 매일 갈아주어 세균 번식을 막으세요.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을 방 안에 걸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비염에 좋은 음식 섭취. 음식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면 비염 증상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음식들이 도움이 됩니다. 음식 섭취로 좋아질 수 있다니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지금부터는 비염에 좋은 추천 음식과 섭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하고 시청해주세요. 건강 재벌 추천 음식 중 1번은 생강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자연 치료제입니다. 생강은 한방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재료로 염증을 완화하고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데 탁월합니다. 특히 생강에 함유된 진저롤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 비염으로 인해 부어오른 코 점막을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차가운 환경에서 비염이 악화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생강차를 만들어 드세요. 생강을 얇게 썰거나 다져서 끓는 물에 5분에서 10분간 우려냅니다. 꿀 한 스푼과 레몬 몇 방울을 추가하면 맛과 효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동시에 잡는 효과가 무엇일까요? 각각의 재료가 가진 효능이 놀랍도록 서로를 보완해주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을 데워주고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좋습니다. 특히 감기 걸렸을 때 기침을 완화하거나 소화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은 천연 항균제로 목을 보호하고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단맛이 생강의 강한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데 탁월합니다. 생강을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강을 다져 볶음 요리나 국물 요리에 넣어도 좋습니다. 생강의 향이 강하다면 적은 양부터 시작해보세요. 생강차는 비염뿐 아니라 몸살이나 감기 증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배입니다. 기관지와 호흡기를 촉촉하게 해줍니다. 비염 환자들에게 배는 아주 유용한 과일입니다.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항염증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가라앉히고 코 점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목이 따갑거나 코가 건조할 때 배를 먹으면 즉각적인 완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높아 코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간단하게 배즙을 만들어 줍니다. 배를 강판에 갈아 즙을 내거나 착즙기로 짜낸 뒤 따뜻하게 데워 마십니다. 도라지와 함께 끓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조금 더 정성을 더해서 배 꿀찜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배를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한 뒤 꿀과 생강을 넣고 쪄서 먹으면 목과 코를 편안하게 해주고 아이들에게도 먹일 수 있게 맛있어요. 배는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분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따뜻하게 데워 먹으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히스타민 억제로 알레르기 비염 완화가 됩니다. 녹차는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이 풍부하게 함유된 건강 음료입니다. 카테킨은 비염 증상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녹차의 따뜻한 성질은 코막힘을 완화하고 호흡기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녹차 잎을 뜨거운 물에 2분에서 3분간 우려내어 따뜻하게 마십니다. 녹차에 민트나 카모마일 같은 허브를 섞어 마시면 맛도 더 좋아지고 비염 완화 효과도 커집니다.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 마시는 것이 적당하며 너무 진하게 우려내면 위가 불편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네 번째, 도라지입니다. 코 점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도라지는 기관지 건강과 호흡기 질환 완화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도라지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점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어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도라지는 기침, 가래 제거에도 좋기 때문에 비염과 함께 호흡기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됩니다. 껍질을 벗긴 도라지와 배를 함께 끓여 즙을 내어 따뜻하게 마십니다. 꿀을 약간 추가하면 더 부드럽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도라지를 데쳐서 고추장과 참기름으로 무치면 반찬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도라지는 살짝 쓴맛이 날 수 있으니 끓이거나 꿀을 추가해 섭취하면 맛이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해줍니다. 마늘에는 강력한 항균 성분인 알리신이 포함되어 있어 비염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늘은 면역력을 강화하여 비염 증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늘을 구워서 간단한 간식으로 먹거나 요리의 부재료로 활용합니다. 얇게 썬 마늘을 뜨거운 물에 넣고 우려낸 뒤 꿀을 추가해 마십니다. 생마늘은 자극적일 수 있으니 구워 먹거나 요리에 넣어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비염 완화를 위한 음식 섭취 시 유의사항 1. 꾸준히 섭취하기. 꾸준히 섭취해야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균형 잡힌 식단 유지하기. 특정 음식만 지나치게 먹기보다는 다양한 건강식을 섭취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섭취를 피하세요. 생강, 배, 녹차, 도라지, 마늘은 비염 증상을 완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비염 관리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 재벌. 다음은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첫째, 유제품은 코 점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매운 음식은 점막을 자극합니다. 셋째, 알코올은 코 점막을 부어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음식들은 섭취를 자제해 주시는 게 관리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음식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노력해 보시겠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 재벌. 바로 스트레칭과 얼굴 치압, 비염 완화를 위한 코 주변 혈자리 마사지법입니다. 비염으로 인해 코막힘, 재채기, 콧물 등은 혈자리 마사지를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코 주변에는 비염 완화에 효과적인 혈자리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혈자리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코막힘이 완화되고 코 점막의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염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코 주변 혈자리 마사지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하루 5분만 투자해보세요. 꾸준히 실천하면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강 재벌. 1번 영양혈. 코막힘을 뚫어주는 대표 혈자리. 영양혈은 코막힘과 비염 증상 완화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혈자리입니다. 이 혈자리는 코 주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코 점막의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콧방울 양옆, 코와 뺨이 만나는 지점, 콧방울 바로 옆 움푹 들어간 부분. 마사지 방법. 양손의 검지나 중지를 사용합니다. 양쪽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10초간 누른 뒤 천천히 손을 떼고 이 동작을 5회에서 10회 반복합니다. 원을 그리듯 시계 방향으로 1분에서 2분간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아침이나 코막힘이 심할 때 영양을 자극하면 즉각적인 완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2번 인중혈. 코 점막을 진정시키는 혈자리입니다. 인중혈은 코와 입술 사이에 위치한 혈자리로 코 점막을 진정시키고 코막힘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두통이 동반된 비염 환자에게도 유용합니다. 코와 위십술 사이 정중앙 부분 인중에 움푹 들어간 지점입니다. 마사지 방법. 엄지나 검지로 인중혈을 살짝 눌러줍니다. 5초간 누른 후 천천히 손을 뗍니다. 이 동작을 5회에서 7회 반복합니다. 마사지를 하는 동안 심호흡을 함께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인중혈 마사지는 코 점막이 과민해졌을 때나 갑자기 재채기가 멈추지 않을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3번 찬죽혈. 코막힘과 두통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찬죽혈은 눈썹의 안쪽 끝 부분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이 혈자리는 비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코막힘은 물론 동반되는 두통과 눈의 피로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눈썹의 시작점, 콧대와 눈썹이 만나는 지점. 마사지 방법. 양손의 엄지나 중지로 찬죽혈을 부드럽게 누릅니다. 10초간 눌렀다 떼기를 5회 반복합니다. 눌러주는 동시에 원을 그리며 문질러도 좋습니다. 찬죽혈 마사지는 코막힘과 더불어 눈이 뻑뻑하거나 머리가 무거울 때도 효과가 있습니다. 4번 상성혈. 코와 이마의 순환을 돕는 혈자리. 상성혈은 이마 중앙에 위치한 혈자리로 코의 염증을 줄이고 코막힘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코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마 정중앙 헤어라인 바로 아래 지점. 마사지 방법. 양손의 검지로 상성혈을 부드럽게 누릅니다. 10초간 눌렀다가 떼기를 5에서 7회 반복합니다.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1분간 마사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상성혈을 마사지하면 코막힘이 완화되고 하루를 더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5번 인탁혈. 비염 완화와 심신 안정 효과.
인타혈은 코와 이마의 연결 지점에 위치한 혈자리로 코막힘은 물론 두통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혈자리는 비염뿐 아니라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미간의 정중앙, 양 눈썹 사이 움푹 들어간 부분, 마사지 방법, 엄지나 중지로 인타혈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10초간 눌렀다가 떼기를 5회 반복합니다. 손가락으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1분씩 문질러줍니다. 잠들기 전 인타혈을 마사지하면 코막힘 완화와 더불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6번 합곡혈 전신 순환을 돕는 만능 혈자리. 합곡혈은 코 주변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비염 완화에 매우 효과적인 혈자리입니다. 이 혈자리는 손등에 위치하며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도와 비염 증상을 완화합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의 오목한 부분, 마사지 방법, 반대편 손의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합곡혈을 눌러줍니다. 10초간 강하게 눌렀다가 천천히 손을 뗍니다. 이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양손의 합곡혈을 번갈아 가며 자극하면 비염 증상뿐 아니라 두통과 피로 회복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자리 마사지 시 주의할 점. 부드럽게 누르세요. 너무 강한 압력은 피하고 적당히 부드러운 힘으로 자극하세요.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마사지를 하기 전 손을 깨끗이 씻어 감염을 예방하세요. 매일 꾸준히 실천해주세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비염 관리법입니다.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혈자리 마사지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영양혈, 인중혈, 찬죽혈, 상성혈, 인타혈, 합곡혈을 꾸준히 마사지해보세요. 특히 코막힘이 심하거나 재채기가 멈추지 않을 때 즉각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5분씩 투자해보세요. 비염 증상이 완화되고 더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 방법으로는 미세먼지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 차단을 해주세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 관리는 필수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KF94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침구 관리 진먼지 진드기를 줄이기 위해 이불과 베개를 자주 세탁하고 건조기를 사용하거나 햇볕에 말리세요. 청소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때는 HEPA 필터가 장착된 제품을 추천합니다. 청소기 사용 시에도 많은 먼지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 강화.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고 비염 증상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요가 등이 추천합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실내 운동을 선택하세요. 또한 스트레스는 만성 비염을 악화시키는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하루 5분에서 10분 눈을 감고 심호흡에 집중합니다. 깊고 고른 호흡으로 비염 증상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만성 비염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고 만성 비염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질환이 아니라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증상이 완화되고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장기적인 관리와 작은 습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만성 비염으로 고생 중이신가요? 오늘 소개한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경험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